정적분의 활용 중 이제 넓이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2에서 배웠던 거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하나 새로운 게 일부 조금 들어옵니다.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는데, 그냥 수학 2에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곡선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물론 수투에서는 이제 이 곡선이 3차 함수나 4차 함수겠지만 우리 뭐 그렇지는 않고, 그렇죠? 그냥 초월함수 나오겠죠. 근데 내용 똑같아요. 곡선하고요, 축과 이루는 넓이, 축 사이의 넓이, 곡선과 축 사이의 넓이, 이거인데, 수투에서는 X축과 이루는 넓이만 구했었는데 이제는 Y축과 이루는 넓이도 구할 겁니다. 그게 추가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X축과 곡선 사이의 넓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볼까요? 이건 뭐 수투에서도 했죠. 그래서 그냥 한 방에 볼게요. 그냥 상황을 우리가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Y는 fx가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를 S1, 이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우리가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우리가 지금 정적분과 급수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봤으니까 예전에 수학2 배울 때는 이게 도대체 왜 정적분이 넓이야? 라고 애매했다. 근데 수투에서는 그냥 외워. 알려고 하지 마.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야. 왜 정적분이 넓이인가? 실제로 이제 이 S1 넓이라는 건 실제로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이게 쭉 하나, 자, 여기가 X일 때 임의로 선 하나를 그었는데 사실 저게 선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 직사각형, 아주 얇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놓은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었어요? 그동안? fx, dx라고 하는 이게 뭐냐. fx가 이 세로 길이를 뜻하는 거고 dx는 아주 작은 가로 길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 dx야, 이게 가로 길이가. 그래서 요거 곱한 게 요게 뭐다? 바로 저 직사각형 넓이를 뜻하는 거다. 이거를 a서부터 b까지 무수히 많이 더하시오라는 기호가 인테그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무수히 많이 이렇게 더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러니 당연히 이걸 쫙 더해보면 당연히 저 넓이가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해하죠? 이제 이게 수투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고 배웠지만 이제는 알고 배우는 거지. 그래서 이게 S1이라는 거야. 됐네. 근데 이제 S2 같은 거는 잠깐 보면 똑같이 이제 B에서부터 C까지를 정적분을 했는데, fx, dx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fx 값이 여기가 x라고 했을 때, 요 fx라는 요 함수 값 자체가 음수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지금 넓이를 뜻하는 건 아니고, 음의 넓이? 마치 음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 음의 값을 무수히 많이 더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넓이를 표현하고 싶다면, 정적분이 x축 아래에 있으면 음의 값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제 플러스 넓이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S1하고 저 넓이하고 S2가 똑같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C를 어떻게 표현했었지? 굳이 얘 따로 해서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 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풀었었어? A서부터 어디까지? C까지. 자, 당연합니다. 이거 A서부터 C까지 가면 양수 이게 쌓아가면서 계속 더하고 음수 더하면 이게 당연히 이거 두 개 사라지겠죠. 이게 당연히 0이 된 상황이구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푼다. 이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가지고 곡선하고 Y축, 이거는 이제 수투에서는 안 다뤘던 건데 동일한 내용일 것 같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Y축이 있는데 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Y축하고 이런 넓이가 궁금해. 그래서 A서부터 여기까지 B까지, B에서부터 C까지 여기를 볼 텐데 이 넓이가 S1, 이 넓이가 S2라고 해놓고 이제 한번 식을 설정해 보려고. 그럼 이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 식을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X는 Y에 관한 식, 이렇게. 실제로 여기서 지금 Y는 fx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Y 값들을 무수히 많이 더한 느낌인 거죠? 즉 fx가 Y니까 이거를 무수히 많이 더한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S1을 보시면, 자, 봐봐요. 여기가 Y좌표가 하나 있을 때, 요게 지금 얘 X좌표입니다. 그쵸? X좌표. 그러니까 요 값이 뭐예요? 그럼 얘 X값이에요. 그래서 이 X값을 무수히 많이 더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X는 뭐겠어요? 이 X좌표는 다 음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S1을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야? 요 X, GY라는 값을 무수히 많이 더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DY가 이제 요거겠죠? 요거. 여기서는 이게 세로 길이, 이게 가로 길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무수히 많이 더하는 거. 어디서부터? A서부터 B까지. 근데 당연히 음의 값이잖아. 음의 값을 막 무수히 더했으니까 이 정적분이 음수로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넓이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여기는 위에 있는 게 양수야. 정적분 값이. 아래에 있는 게 음수고. 그러면 여기 뭐야?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게 음의 값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당연하지. X좌표가 왼쪽에 있는 게 음수니까. 당연한 얘기야, 이거는. 그리고 S2? 마찬가지. 여기는 X값이 양수니까 양의 값을 막 무수히 더하면 뭐 당연히 넓이겠죠. 그쵸? 그래서 S2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축 오른쪽에 있으면 그냥 B서부터 C까지 이 녀석 Y에 관한 식으로 표현된 거를 Y에 대해 정적분을 때리시면 그냥 양수인 동시에 넓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S1하고 S2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 굳이 각각 정적분하지 않고 우린 A서부터 C까지 똑같겠지?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면 이 값이 0이 나올 겁니다. 같은 아이디어인 거죠? 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스투어보다 추가된 거는 이제 Y축과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아이디어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하냐? 한 문제를 풀 때 이 부분은 X축으로 정적분하는 게 편하고 X에 대해 정적분하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Y에 대해 정적분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편한 걸 초이스해서 가면 겁니다. 이제는 초이스해서. 이따가 문제로 한번 볼게요. 어떻게 초이스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네요.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한번 봐볼게요. 어떤 상황이냐 그랬을 때 이렇게 y는 fx에 있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y는 gx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우선 우리가 넓이 구할 때는 항상 교점부터 먼저 구하잖아.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을 구한단 말이야. 교점을 구해놓고 자, 요 넓이 S1 구하세요. 요 넓이 S2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S1을 어떻게 표현했었냐 라고 했을 때 얘도 그냥 요 Y값을 무수히 많이 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넓이를 따지면 이런 거죠. 요 넓이를 무수히 많이 더하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면 Y에서 Y 뺀 거를 무수히 더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야지 요 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위에 게 얘고 얘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2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 요 값을 무수히 많이 더하는 거. 어디서부터? A서부터 B까지.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정적분 때리면 두 선 사이의 넓이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두 함수 뺀 거에 대한 정적분이 나오면 늘 해석은 어떻게 한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로 해석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지. S2는 근데 바뀌겠지. 그치? S는 위에서 아래 거 빼야지 요 값이 나올 거고 이걸 무수히 많이 더해야 되는데 이제 노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gx에서 fx를 뺀 값을 무수히 많이 더해야 되는 거야. 된 거지? 그래서 이건 B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두 곡선 사이 넓이. 이렇게. 똑같네. 만약에 S1하고 S2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구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서부터 어디까지? C까지. F에서 G를 빼든 G에서 F 빼든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치? 만약에 F에서 G를 뺐다. 정적분 0 나오겠죠? A서부터 B까지는 양의 값으로 나오겠죠? F에서 G 빼면 이제 음의 값을 막 더하는 거니까 결국 끝까지 더하면 0이겠죠. 이렇게 썼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혹시라도 모양 자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X는 FY, Y에 관한 식. X는 GY.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X를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다. 근데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교점을 구해봤더니 교점의 Y좌표가 A야. 교점의 Y좌표가 B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S1이래. 이거 한번 표현해봐. 라고 하면 똑같아. 어떻게 하면 돼? 이 오른쪽 X좌표에서 왼쪽 X좌표를 빼면 요걸 무수히 많이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똑같이 하면 되지. S1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자, A서부터 B까지. A서부터 B까지를 무수히 많이 더할게요. 누구? X에서 X 빼는 거. 그러니까 이 X값 요거에서 요거. 그래서 결국 Y에 관한 식 요 두 개를 빼면 사실상은 X좌표의 차이인 거죠. 이거를 Y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정적받으면 됩니다. 오케이? 똑같이 할 줄 알면 됩니다. 이제 Y 쪽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갔어요. 자, 206조에 보면 거의 3번 역함수의 그래프와 넓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수초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냥 복습으로. 역함수 쪽에서 이제 넓이 묻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알아두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y는 fx가 있어. 이거 역함수도 있는 거죠. 역함수 이렇게 역함수가 있을 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이루는 요 넓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점은 구해놓고요. 교점은 구해놓고 0이고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저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요 두 개를 빼가지고 정적분을 때린다? 그러지 않았어. 두 선사의 넓이지만 그냥 가운데 어차피 y는 이거 x입니다. y는 x. y는 x가 있으니까 그냥 얘하고 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여기. 이해가시죠? 여기 2배 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0서부터 a까지 자 그냥 요 fx하고 y는 x 사이의 넓이를 구한다. 굳이 역함수 식도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굳이 이용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2배 한다. 이거였었죠? 여기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요거 공식을 외우고 있죠? 까먹어치고도 다시 외우십시오. fx하고요. gx가 지금 뭐냐면 fx의 역함수일 때야. 수트에서도 그냥 외웠었잖아요. 공식처럼.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하고의 정적분의 합이요. 여기가 a하고 여기가 b가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였죠? 얘의 무조건 함수값이 들어갑니다. 얘의 함수값이 들어가는지 확인. 함수값이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그럼 뭐였어요? 위 끝 길이 곱하기 빼기 아래 끝 곱해서 빼기. 이거 공식 외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이제 수투에서도 쓰고 미적분에 당연히 쓰고 뭐 이런 건데 이게 왜 되는 거였냐? 수투에서는 뭐 굳이 변형 문제까지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역함수 관련해서는 변형 문제나 또 심화 문제 나중에 또 다뤄야 돼요. 개요에는 없어요. 나중에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일일이 그래프의 특징이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 그런지 당연히. yx가 있을 때 실제로 이제 fx가 있는데 fx 한번 그려볼까?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그릴게요. 이게 y는 fx라고 하고요. 이거 역함수니까 이게 y는 g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 정적분이 어디냐? 노란색으로 제가 표현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적당히 잡아보면 A서부터 여기 B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럼 요 부분인 거죠? 요 넓이를 뜻하는 거예요. 요 노란색 넓이. 이해하셨나요? 됐죠? 근데 얘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GX라는 건 뭐냐? 봐봐요. 여기다 X를 넣었을 때 실제로 보시면 요게 GX 값이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실제 이걸 y는 x에 대칭해 보면 이게 어디로 가냐? 이렇게 가면서 요게 gx하고 똑같습니다. 즉 역함수 입장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건 뭐냐? 실제로 요 점, 원래 얘하고 역함수 여기에 x값을 뜻하는 거죠. 이게 실제로 gx가 이거하고 이거 똑같아. 대칭해서 넘긴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저희 gx를 무수히많이 더해라. 어디서부터? fa부터 fb까지 더해라 라는 거는 실제로 여기가 fa겠죠? A 넣었을 때 함수값 여기가 FA고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여기가 FB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무수히 많이 더하는 거여서 요겁니다. 요걸 뜻하는 거.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여기서 GX라는 함수값은 여기서 X값을 뜻하고 무수히 많이 더한 건 이거다. 그럼 요 두 개를 더해보면 알겠지만 이 기역자 넓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큰 직사각형 BFB에서 작은 직사각형 AFA 빼는 거니까 어차피 이런 상태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식 외워서 위에 거 곱하고 아래 거 곱해서 빼는 거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당연히 이거의 응용 문제는 이게 꼴이 맞게끔 내질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꼴도 맞추고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고 그림상에서 어디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그려서 푸는 거 그냥. 오케이?
그래서 원리도 좀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주로 그냥 여기까지 아시면 되는데 굳이 하나를 3번이라고 거기 그리면 그 교재는 없는데 개유에 있으면 확실히 쓰려고 했는데 개유에는 없더라고요. 개유에는 없는데 내신에 좀 잘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어서 그냥 하나 써놓을게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준비하다가 개유를 다시 한번 뒤져볼 일이 있을 것 같아. 뭐 뭔가 막히면 개유를 다시 보니까 기본서니까. 그랬을 때 이게 옛날에 써놓은 게 있네 이렇게 하고 또 볼 것 같아서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거의 안 나오는데 내신에 잘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하나 써볼게요. 그냥 봐봐요. 이걸 구하세요. 그러면 이걸 그냥 식으로 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프로 이제 이 모습을 만들어 보는 거.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저 식이 어떤 그래프의 어떤 부분을 뜻하느냐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부분 좀 볼까요, 이 부분? 자, 보시면 0서부터 저는 1까지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0서부터 1까지. 이거를 n등분 하는 거. 그럼 한 칸이 얼마죠? n분의 1인가요? 그럼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뭐냐? 얘가 k칸 간 거야. 그럼 n분의 k가 여기 있겠죠. 그럼 그 전에 한 칸 덜 가면 n분의 k-1이 여기 있겠죠. k-1번째. 괜찮나요? 이해했어? 이것만 빨리 그냥 그려볼게요. 봐봐.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뜻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 봐봐요. 함수값이니까 여기 f값, 여기요. 그래서 여기 쭉 거보면 여기가 f의 n분의 k겠죠. 그럼 여기 쭉 따라오면 여기가 여기 봐봐요. 여기가 지금 뭐야? f의 n분의 k-1 맞아요? 이 두 개를 빼봐요. 그러면 무슨 길을 뜻해? 요 길을 뜻하는 거죠. 요 길이 y값의 차. 괜찮나요? 근데 n분의 k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요 n분의 k가 뭐냐? 그러면 자 여기 n분의 k가 요게 n분의 k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요렇게 지금 얘가 뜻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직사각형 넓이를 뜻합니다. 우리가 세로 방향으로 막 무수히 많이 더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 방향으로 직사각형 넓이를 뜻하는 거고, 그럼 k에 이르면 이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이렇게 쭉 다 더하는 거. 무수히 많이. 무수히 많이 더하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넓이가 여기예요. 그걸 알아두시면 이걸 그냥 해석하면 돼. 그때그때 그냥. 이걸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 실제 여기를 뜻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해.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 보시면 자 전체 요 직사각형 보이시죠? 요 직사각형에서 이 직사각형이 뭐야? 1 곱하기 여기가 F1이겠네요. 1 곱하기 F1 그냥 F1이겠죠. 이 직사각형에서 빼는 겁니다. 어디를? 요 정적분값. 요 fx를 0서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걸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인지만 알면 그때그때 맞춰도. 물론 얘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거 변형 또 변형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올 때마다 이게 어느 부분인지 색칠할 수 있으면 돼요. 본인이.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거 하나 쓴 거야 그냥. 알았죠? 이건 나중에 여기 개유에는 없더라고요. 개유 수준은 없고요. 나중에 이제 내신 문제 풀다 보면 잔뜩 나옵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 수 3번이요. 수 3번 보겠습니다. 1번에 요 2 sin x 있죠? 요거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0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넓이는 다 그려서 푸는 거니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쵸? 여기 2고요. 자, 여기가 지금 파이, 여기 2파이. 됐네. 넓이니까 어차피 요 넓이하고 이 넓이 똑같겠죠? 이제 이걸 하시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sin x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x 정적분항이 1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한 조각? 이렇게 했을 때 여기 2분의 파이까지.
한쪽 넓이고요. 여기 이 1이야. 근데 당연히 여기는 2배 했으니까 여기가 요 넓이가 얼마겠어요? 2배 한 거니까. 2겠죠 뭐. 2입니다. 2.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2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체로 보시면 4배니까 뭐 8이겠죠. 그죠? 8. 직접 하셔도 되고요. 직접 계산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된 거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참고적으로 보자면 뭐 그냥 그때그때 계산하면 돼요. 사실은 계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 한 조각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했다고 쳐보죠. 그럼 이 값이 얼마일 거냐, 얼마일 거냐 라는 것도 이건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그냥 이거 굳이 지금 해봐야 헷갈리기만 하고 나중에 한번 정리할게요. 그냥 이렇게 넘어갑시다. 자, 2번이요. 2번이요. 2번. 자, 그 선을 그리면 되겠지. y는 ln x 더하기 1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x축하고 쭉 선들 얘기하고 있는데 자, 얘는 지금 0 넣어보시면 0,0 지나죠? 여기 지나고요. 자, 얘가 항상 양수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여기가 정근선이야. 증가함수겠죠.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근데 얘랑 마이너스 ln3 그렇죠? y는 마이너스 ln3 요 선 하나 하고요. 자, 그 다음 y는 ln3 요렇게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y축까지. 그러면 자, 한번 해볼까? 요 곡선하고요. 요 선하고 y축까지 이렇게. y축하고 여기까지. 그래서 요 부분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요. 맞네? 그래서 여기에 S1, 여기 S2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S1을 구할 때 이걸 선택하시면 돼. 어떤 애는 저는 그냥 이 X에 대해서 정적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걔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사실 요거를 계속 쌓아서 더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정적분을 계속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S1을 구할 때는 만약에 나는 X에 대해 정적분할 겁니다 라고 한다면 위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즉 ln3에서요 ln x 플러스 2를 뺀 다음에 정적분을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근데 얘하고 연립해 보시면 여기 ln3 나오려면 뭐예요? x 얼마? 2일 때겠죠? 여기다 2는 ln3이잖아요. 맞죠? y가 ln3 나오려면 여기 x 2잖아. 그럼 0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정적분하면 저 S1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자, 얘 적분하시면 구간 2니까 2하고 ln3 곱한 2ln3이겠죠? 그다음에 이 뒤에 걸 만약에 연산한다고 했을 때 ln x 더하기를 정석적으로 이제 정적분 하셔도 돼요. 이게 ln x가 아니잖아요. 그럼 요 뒤에 1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고 부분적분법 그렇게 해도 되지. 근데 웬만하면 ln x로 바꿔 푸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평행이동. 제가 ln x로 바꿨다는 건 마치 2를 뺀 느낌이죠? 그럼 구간에 1씩 더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x ln x 마이너스 x를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다 3 넣고 1 넣고 빼는 건 되는 거 아니야? 한번 계산해 볼까 한번? 이거 뭐야? 3 ln 3이야? 마이너스? 그러면 이거 뭐게 한번 해보자. 헷갈려. 그래서 여기에 3 ln 3 빼기 3 이렇게 되어 있고 1 넣으면 0이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1 넣은 거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ln 3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야, 저게 S1 하나 구했는데 이렇게 구했어. 이렇게 해도 돼. 몹시 귀찮군.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더 쉬울까라고 했을 때 실제 어떤 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해설도 그렇게 나온 건데 이건 그냥 이렇게 x를 무수히 더하지 그래? 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럼 이건 y에 대해 정적분하는 거거든요. y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식을요. 저희는 바꿔야죠. 그럼 x 더하기 1은 2의 y승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럼 x는 뭐냐? 2의 y승 빼기 1 이렇게 바꾸시면 돼. 그럼 저기 S1을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자 0서부터 어디까지? ln3까지 0서부터 ln3까지 정적분하는 겁니다. 누구를? 자, 요 값, 요 x좌표들. 이 x좌표들을 이 x좌표니까 2의 y승 빼기 1이요.
이걸 계속 정적분하면 되잖아요. 근데 훨씬 적분하기 편하거든요. 한번 그냥 해볼게요. 2의 y승 빼기 y 이렇게 되나요? 여기다가 ln 3 넣고 0 넣고 빼는 겁니다. ln 3 넣으면 3이겠죠? 여기 넣으면 ln 3이겠죠? 0 넣어볼까요? 그러면 1인가? 그걸 빼면 되잖아. 그러면 2 빼기 ln 3.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당연히 똑같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하네와 얘를 하네 누가 더 훌륭하냐 그런 건 없어. 그냥 계산인데 뭐 답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저는 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연산이 좀 더 길더라도 늘 x로 해왔는데 수트는 늘 x잖아요. 늘 해왔던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애도 있고 아니 그냥 뭐 미적분에서 y에 대해 정석분하는 거 배웠는데요. 저는 그냥 좀 더 식이 간단한 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되고 아무 생각하기 싫다. 그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되고 뭐 어쨌거나 상황상 조금 더 눈에 보인다면 더 빠른 방법으로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소개한 건데 꼭 한쪽 방법을 쓰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다. 다 할 줄 알면 되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S2는 안 구했어요. S2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똑같은 방식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3-1, 3-2 풀 때도 고민하면서 한번 해봐. 그냥 계산할 때 이거 X로 갈까? Y로 갈까? 뭐가 좀 편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넓이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됩니다. 넘어가요. 필수 4번이요. 다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사인 x하고 코사인 x하고 x는 0하고요. x는 2분의 파이. 요 4개의 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돼 있다. 볼게요. 자, 사인 x요. 여기까지만 그릴게요. 그냥. 파이까지만. 자, 그 다음에 코사인 x 한번 그려볼까? 코사인 x. 코사인 x 그러면 여기 1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코사인 x요. 그 다음에 x는 0. 여기가 2분의 파일 거고요. x는 0이 이거고요. 그렇죠? x는 2분의 파이 요거네요. 그래서 이 4개의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보이시죠? 여기와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림을 좀 대략적으로 그려서 그런데 이거 사실 좌우 대칭이죠, 뭐. 그쵸? 좌우 대칭. 하나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가운데 교점 구해야죠? 4분의 파이겠네. 그래서 이 넓이는 뭡니까? 시간만 세워보면 이거는 결국에는 이 두 선 사이의 넓이, 요 y값에서 요 y값 뺀 거를 무수히많이 더한 거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뺄게요. 자, 그래서 코사인 x에서 사인 x를 빼가지고요. 자, 0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 정적분을 한 거. 요 값의 2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생략. 식만 나타내면 되니까. 자, 다음 2번. 자, 요 세 선 사이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입니다. 그려보죠. 자, 얘는 1,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그쵸? 무리함수. 근데 y는 2분의 1x를 그려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걸 쭉 이렇게 그으면 뚫고 나갈지 어떻게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 두 개를 연립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교점 구해야 되니까 넓이 구할 때. y자를 2분의 x 넣었어. 이렇게. 자, 양변 제곱해. 이렇게 되는 거죠? 4를 곱해버려. 그럼 x는 2라는 중근이 나오나? 중근이 나온다는 이건 접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접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접하는 거고요. 여기가 2인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요 선하고 y는 0. 여기 x축하고 요거. 요 넓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넓이. 됐죠? 요 넓이 구하는 거. 그럼 누군가 이제 이 넓이 구해봐. 그러면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어떤 애는 저는 x로 적분할 건데요. x로 정적분할 거예요. 누구는 y로 둘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애가 저는 x로 풀 건데요. 그러면 한 방에 풀 수 있나요? 아니면 나눠야 되나요?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위에서는 몇 종류인데? 한 종류인데 아래에서는 몇 종류? 두 종류입니다. 아래 선이 달라요. 그래서 선이 다르면 쪼개야죠. 오케이? 그래서 이 삼각형 따로 여기 1이고 1 넣어봐 얼마야? 2분의 1이야? 넓이가 얼마겠어? 4분의 1이겠지 뭐. 거기다가 더하기 2. 자, 1서부터 2까지는 선과 선 사이 넓이 위에서에서 아래에서 뺄 겁니다. 2분의 1 x에서요. 루트 x-1을 빼어주고 정적분하면 되고 우리가 계산 많이 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계산 아니네. 근데 어떤 애가 갑자기 왔어? 아, 나는 그냥 y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 얘기. y로 보자면 여기 2, 넣어보시면 얼마냐면 1이야. 오케이? 그럼 오른쪽 선에서 왼쪽 선 한 번 빼가지고 정적분하면 끝이네요. 늘 이 x좌표의 차를 무수히 많이 더하는 상황인 거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애가 갑자기 다 와가지고 저는요 0서부터 1까지요. 오른쪽 선이요. 오른쪽 선 무리함수인데 얘를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긴 있어. 이렇게요. 그럼 y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네요. 그럼 y제곱 플러스 1 오른쪽 함수에서 왼쪽 함수 x는 2y가 되겠죠. 그래서 2y라는 왼쪽 함수를 뺀 거를 정적분 하겠습니다. 끝. 그럼 이게 다음 함수니까 훨씬 더 쉽겠죠. 대신 또 식을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뭘로 가든 답은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예, 여러분들 이 상황상 이거는 뭐 뭘로 가도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좀 더 난이도 있는 문제는 y로 가는 게 훨씬 편하고 y로 가는 게 나아요. 어지간하면 비슷한 상황이면 x로 가는 게 낫지. 여러분 x가 편하니까. 아무나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필수 5번. 야, 요 함수가 있는데 지금 색채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하고 넓이가 같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따로 정적분 할 건 아니죠? 어디서부터? 0서부터 k까지 요 함수를 정적분을 하는 게 얼마다? 0이겠지 뭐. 이건 음의 값, 이건 양의 값, 그럼 더하면 사라지겠지 뭐. 그쵸? 뭐 이건 여러분 풀 줄 아니까 풀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필수 6번이요. 자, 봤더니 fx가 이렇게 루트 3x래. 얘 역함수가 있을 텐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데 굳이 역함수 구하면 귀찮잖아요. 구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죠? 무리함수 역함수가 2차 함수라고. 그래서 이런 2차 함수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뭐 이게 y는 gx겠죠. 굳이 이 두 선 사이 넓이 구하는데 이렇게 구할 필요 없고 우리가 이 넓이만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겠죠. 그죠? 구해볼까? 교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얘하고 연립하셔야 돼. x는 루트 3. 이거 정석적으로 뭐 양변에 제곱해서 풀어도 되고 x 적당한 수 넣어봐. 그냥 얼마야? 그냥 찍어. 얼마야? 3이겠지 뭐. 그죠? 이렇게 빨리 넣어보셔도 되고 0서부터 3까지 위에서 아래 거 빼야 되니까 얘에서 얘 빼는 거죠. 루트 3x에서요 x를 뺀 다음에 정적분 해서 2배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있는데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정적분의 합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맞는지만 봅시다. 자, 2를 F에 넣었을 때 F1이 2가 맞나요? 그 fx식? 맞죠? 그 x식 준 거, fx 준 거. 0 넣으면 f0이 0 맞죠? 됐네요. 그럼 이 값은 뭐다? 위끝 곱하고 2, 아래끝 곱하면 0, 2 빼기 0, 그래서 2다. 답. 됐죠? 여기까지. 넓이 진도는 마무리가 되는 건데, 자, 이게 또 너무 뭐 이렇게 쉬운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우선 하나 더 보긴 할게요. 자, 212쪽.
212쪽 넘어가서 11번 탄젠트 x의 역함수가 gx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정적분의 합을 구하시오. 똑같겠죠? 공식이겠죠? 이거 공식? 뭐 과제를 해보시면 되고요. 우린 13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13번 스타트. 답이 2 아닌데? 또 나왔어? 안 나왔어? 교점은 어떻게 찾아요? 교점이요? 못 구하죠?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봐봐요. y는 코사인 x가 있는데 걔가 지금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려볼게요. 0서부터 파이까지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0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니까. 이 코사인 그래프야, 이게. 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넓이가 있을 텐데, 이 넓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 넓이 얼마죠, 우리가? 1인가요? 한 조각? 뭐 정적분 하시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얘가, A 사인스는 A가 양수니까, 얘도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예요, 얘가. 그쵸? 이게 Y는 A 사인 X인데. 근데 얘가 이걸 반토막 낸다는 거죠, 넓이가. 그쵸? 그럼 요 넓이도 요 넓이도 정확하게 2분의 1일 거야. 2분의 1. 둘 다 2분의 1인 넓이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구해보면 되잖아요. 얘가 뭘까? 해서 여기요. 여기 구하는 것보다는 여기 구하는 게 편하죠? 여기는 지금 위의 선에서 아래 선 뺀 다음에 이렇게 함수가 뺀 거 무수히 많이 더하면 되는 위에서 아래 거 두 선 사이의 넓이니까 이걸 할 텐데 그러면 이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럼 얘하고 연립해야 돼. 연립을 했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나마 좀 간단한데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로 만들어 볼까? A는 이쪽으로 넘어오고. 근데 탄젠트 X가 A분의 1일 때 X값을 구할 수 있냐? 못 구하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게 숫자도 아닌데? 못 구해. 그럼 뭐 못 구하면 어떻게 하냐? 아까도 비슷한 거 했잖아.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안 구해져. 막 미지수가 있어서. 그럼 여러분 알파 베타라고 두고 놓고 뭐 근각의 전개 쓰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근을 놔야죠 뭐. 뭐 아무거나 놓으세요. 뭐라고 놓을까? 뭐 K라고 놓을까? K라고 놓든 T라고 놓든 T 놓을까? T? 뭐 T라고 놓죠 뭐. 이렇게 T. 그럼 여기가 T라고 놨어요. 제가 근을 T라고. 그럼 T를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탄젠트 T 이게 A분의 1인 거는 하나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괜찮나요? 이렇게 놓은 거죠. 됐습니까? 됐네요. 자, 그러면 이걸 정적분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그럼 0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럼 t까지죠, t까지. 그리고 위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정적분이니까 코사인 x에서 a 사인 x를 뺀 다음에 정적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잖아. 그치? 저희가 등식 두 개를 확보한 거죠, 지금. 그럼 위에 걸 한번 풀어보려고요. 코사인 적분하면 뭐고? 사인이고 사인 적분하면 마코니까 이렇게 되나? 그럼 여기다 t 넣고 0 넣고 빼는 거잖아. 이랬더니 2분의 1이라고? 뭐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넣었어. 그러면 사인 t야. 더하기 a 코사인 t야. 여기다 0 넣으면 0이고 여기다 0 넣으면 a네. 그럼 빼기 a. 이게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등식이 나왔어. 이 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을 구하래. 그러면서 이 등식 어떻게 해? 라고 봤더니 A도 있고 T도 있어. 오케이? 얘는 둘 다 연관이 있는 애지. T 값에 따라서 A 값이 달라질 테니까. 그치? 근데 식을 하나로 통일하고 싶은데 T든 A든 가능하냐? 가능할 것 같은데? 왜? 탄젠트 T가 A분의 1이야. 근데 T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각이니까 얘각이란 말이야? 전 그럼 그 그림 그릴 것 같거든. 그냥. T가 각이잖아. 이거에 대한 탄젠트 값이 A분의 1이면 밑변분의 높이가 이거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 빗변 알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이렇게? 그럼 됐네. 그럼 사인 T가 뭐예요? 그럼 빗변분의 높이잖아. 그러면 이게 다 A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요. 코사인 T가 뭐야? 그러면 얘분의 얘. 루트 A제곱 플러스
1분의 a인데 a가 하나 더 있으니까 a 제곱이겠죠. 그럼 이제 a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었네. 결국에는. 됐죠? 이걸 푸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곱할까 했더니 자 센스 있게 좀 볼까요? 얘를 통분해 보세요. 여기 통분되어 있는 거 이 두 개를 봐봐. 이거 쓱 볼래? 이거 약분되는 거 보이니? 약분되지 않아요 이거? 이거 제곱한 게 이거잖아요. 약분 때리면 그냥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겠죠? 이쪽 넘어가면 a 플러스 2분의 1이고요. 양변 제곱해보죠.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4분의 1. a제곱 사라지고요. a는 4분의 3이군요. 끝. 그래서 자, 아까 비슷한 거 했단 말이야. 워크북에서도. 맞지 않아? 어떤 방정식에 근이 안 구해져. 그럼 설정해라. 아까 뭐 알파든 t든 뭐 하나 설정해라. 그리고 그 식 하나 확보하고 그냥 그 두 개의 변수를 다 끌고 간다고 생각하고 끌고 가라는 거지.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정리 안 되면 뭐 아까 미분까지 아까 게 더 어렵지 사실 워크북에서. 아까 건 미분까지 때려가지고 뭐 dt, d알파 막 이런 것도 구해야 되는 거였는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한 문자, 한 변수로 식이 정리는 되니까 얘가 좀 더 쉬운 난이도인 거고요. 아까 워크북이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인 거고. 근데 이렇게 두 변수 쓰는 거는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설정해서 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다. 라는 거. 됐나요?